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도발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기습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에 나설 수 있어 고도의 감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정찰 위성과 공중 조기 경보기 등 대북 감시 전력을 가동해 도발 예상 지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면 사설을 통해 자유적 국방력은 존엄이고 자주권이라며 당의 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국가 핵무력 건설의 대업을 빛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이번 주말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건함은 다음 주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오는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망 해킹으로 한미연합 작전계획 5015가 유출되고 이른바 김정은 참수계획의 내용까지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출된 자료의 양은 모두 235GB 규모로 우리 군의 국지도발 대응 계획과 군부대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현황 등도 포함됐다고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보안 사항이어서 어떤 문건이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 육군의 군사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대북 협상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육군협회가 주최한 국제방산전시회 기조연설에 나선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사시를 대비한 미군의 군사대응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So there's one thing the U.S. Army can do, and that is you have got to be ready to ensure that we have military options that our president can employ if needed. 매티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지만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북 협상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수십억 달러의 돈만 주고 얻은 것은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최근 트윗을 보면 트럼프의 마음이 대북 군사행동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미국 국방 조달 분야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유명 방산업체들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국산 K9 자주포와 대공유도 무기 체계가 실물로 출품됐습니다. 박승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벨 헬리콥터의 신형 V280 벨러입니다. 기존 헬기보다 2배 넘는 최고 시속 520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4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 블랙호크의 후계자로 불립니다. 미 육군협회 주관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는 미국을 필두로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600여 주요 방위 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도 국산 무기를 미국으로 직접 이동시켜 실물을 전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국산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포와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대공유도 무기체계 비호 복합이 처음 전시됐습니다. 무기체계의 어떤 제품 콘텐츠도 다양화됐고 기술 역량도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얻었고요. 탄약 분야 솔루션과 통합 경계 감시 체계인
퀀텀 아이를 비롯해 광학 기술로 만든 주야간 조준경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중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 분야 최대 전시회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기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긴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일제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만큼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을 3대 핵심 기조로 삼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적폐청산의 대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비뚤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적폐청산에 맞서 5대 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보 무능과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를 5대 신적폐로 꼽아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정권의 독성과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선 결코 안 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여권이 앞에선 협치를 외치고 뒤에선 적폐청산의 혈안이 된 야누수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은 동맹국이 엄중한 안보 위협에 있는 와중에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을 가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밝혔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낙관론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국회 절차 등도 무시한 채 협상에 나섰다며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나파밸리 같은 유명한 와인 생산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9일 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나파와 소노마 등지에서 15개의 산불이 한꺼번에 발생해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7만 3천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1,500여 채가 소실됐으며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넓은 지역에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병원들은 수용시설과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파와 소노마는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일부 와인 농장이 불탔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고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불의 연기와 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해 약 4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건물 10여 채가 소실된 가운데 소방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역시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가 능선을 타고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주택단지들이 인접해 있어 불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분간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령이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위협으로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 도출을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핵 비확산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하겠다고 말한 것을 통상 행동에 옮겨왔다며 모든 징후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고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자정 끝나며 검찰은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북한 법인 개성공단 지구법과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 보장 합의서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실제 공장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 이 농촌에서는 벼를 탈곡하고 남은 볏짚이 쌓이기 시작하는 때죠. 그런데 이 볏짚을 아주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본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 가운데 뭔가 희한한 게 눈에 띄는데요. 마치 금방이라도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킹콩입니다. 게다가 이빨이 무시무시한 악어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꼭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의 솜씨인데요. 니가타시에서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는 축제를 기념해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골격을 만든 뒤 추수하고 남은 볏짚을 꼼꼼히 엮어서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볏짚으로 만든 거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섬세하고 역동적인데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축제의 명물이라고 하네요. 볏짚하면 흔히 초가집 지붕이나 볏짚 삼겹살 정도로 떠올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다니 그야말로 환골탈태라고 봐야겠습니다. 보트가 끄는 수상 스키는 올여름 많이 보셨죠? 이건 겨울 버전인가 봅니다. 자동차 뒤에 스키가 매달려 있는데요. 경사면이 아닌데도 참 빠르고 능숙하게 질주하는 것이 짜릿합니다. 올림픽에다가 메달을 5번이나 땄다는 영국의 유명 스키 선수가 벌인 일인데요.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 혹한의 벌판에서 도전을 펼치기 위해 스키 슈트를 신소재로 특별 제작하고요. 맞춤형 모의 훈련을 반복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설원을 달리는 루돌프 썰매처럼 자동차가 끄는 스키라니 박진광과 동시에 색다른 매력이 전해지죠. 최고 시속 189km를 달성해 이 분야 세계 최고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 동물원입니다. 우리 안에 사자들이 가득하네요. 사람들이 바짝 다가서서 구경을 하는데 저래도 되나요? 털이 생각보다 부드러운지 마치 우리 안에 사자를 반려동물 다루듯 쓰다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을 만지려던 남자의 손을 덥석 무는 사자. 다들 혼비백산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게 왜 이런 호기를 부려가지고 사자는 동물원에 있을지라도 무서운 맹수라는 사실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번엔 독일로 가보시죠.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추며 접근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째 뒤뚱뒤뚱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퀴가 땅에 닿은 후에도 흔들거리는데요. 바로 엄청난 강풍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서 활주로에 내린 후에도 쉽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여객기의 모습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 바람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죠. 이 순간을 포착한 영상 제작자도 몇 년간 세계의 공항을 돌며 이른바 이런 측풍 착륙 장면을 많이 찍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